제가 추천하는 차는 일단 받아 적으세요. 허세 목적이면 그냥 닥치고 그냥 벤츠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하는 대답은 아닌 줄 아는데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벤츠로 가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벤츠로 갈 때는 C클래스 휘발유 차량 중에 오래된 거 중에 관리가 잘 된 거 1500 이하로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골라보거나 벤츠는 좀 너무 나갔다, 소나타랑 제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무슨 벤츠 C클래스를 권하냐, 그것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그랜저 호구 있잖아요. 그거 추천해요. 차라리 그런 걸로 가시면 30대 초반 남성이 그랜저 호구 같은 거 타면은 사실 이제 그랜저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그랜저 정도 가면 그래도 약간 좀 허세가 돼요. 그냥 국산차는 수리비나 유지비는 거의 사실 수입차에 비하면 약간 거의 공짜 느낌이거든요. 뭐 그랜저 이런 거 뭐 뼈 따고 먹은 차 사서 고쳐봐야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럼 저 같으면 키로수를 조금 포기하겠어요. 5만에서 10만보다 10만 넘은 거, 그 다음에 연식이 좀 짧으면서 키로수 많은 거. 근데 이제 뼈 따고 먹지 않고 히스토리 완전히 좋은 차는 1500 이하에서 사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적당한 선에서 절충은 하셔야 될 텐데 어차피 연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중고로 사는데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랜저 호구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1000에서 1500대의 매물을 타면 이미 감가도 많이 진행된 매물이니까 뭐 한 2년 3년 타다 되팔아도 그렇게 손해를 많이 안 볼 거예요. 2년 3년 타다가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뭐 3시리즈 뭐 이런 걸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차라리 이거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차는 살 때 조금 무리하는 게 좀 좋긴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계속 얼마 보태갖고 위로 올라가면 이 끝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중고차는 그 갭이 훨씬 적거든요. 원하시는 대답은 아닌 줄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애가 목적이다. 제가 골프 1.6 6세대 TDI 많이 타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타 절대 안 됩니다. 제타는 안 되고 티구안 돈은 돈대로 쓰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진짜 똥벤치 C클래스 끌고 다닐 것 같긴 한데 뭐 1500짜리 똥벤치 사면 뭐 형편없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벤치 C클래스 1500에 매도했는데 그 제 친구 제가 옆에 맨날 타고 다니는데 완전 멀쩡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살짝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벤츠로 가고 C클래스 W205는 시세가 안 맞으니까 W204 가솔린 1륜 모델로 볼게요. 그 다음에 가격은 1000에서 1500만원. 뭐 키로수나 연식 이런 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가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제가 아까 사실 이 매물 봤는데 뭐 이 매물이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가격대를 보자는 거예요. 자, 키로수는 78,000km, 11년 9월식이에요. 대략 한 8년 정도 됐네요. 배기량은 2500cc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이제 뽀대 목적이다. 제타, 티구안, 소나타, 올킬입니다. 그래도 C클 벤츠가 나요. 그래도요. 자,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뼈 따고 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뭐 누유 표시 없는데 누유 있으면 그냥 엔진오일 보충하면서 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변경 횟수는 2회, 내차 피해는 198만 2천원. 자, 명의변경 내용을 볼게요. 2011년에 출고됐고 대략 딱 3년 되는 해에 명의 변경이 됐고요. 그로부터 5년 타다가 소유자 변경이 바뀌었는데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보통 이런 차들은 리스차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3년 될 때 명의가 바뀌는 차들은 제가 이제 중고차 전문가다 보니까 업계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리스 차들이 보통 3년 타다가 차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 명의로 돼 있다가 본인 명의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리고 수리 내역은 2014년도 7월 5일 198만원.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1390만원. 저라면 이거 사겠어요. 제타? 티구안? 안 돼요. 자, 이 차는 엔카에서 다시 한번 지단 받았습니다. 외판, 프레임, 뼈 따고 다 문제 없고요.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거 부산에 있는 매매인데 어린 나이에 업을 시작하여 연간 400대의 판매가를 올리고는 대형 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차량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적어줬으면 했는데 전 그런 걸 원했거든요. 이 차가 뭐 원래 이제 리스트 차로 출고됐다가 차주가 인수한 사실상 1인 차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런 얘기는 적혀있진 않네요. 근데 뭐 이 정도 연식에 명의 변경 한 번 있는 정도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렌트카 이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차를 추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차가 1390만 원대라면 저 같으면 이런 차를 사겠고, 오일 갈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국산 오일 사고 애프터마켓 필터 사다가 교환하면은 뭐 공입나라 같은 데서 갈면 뭐 엔진 오일 가는데 그래봐야 뭐 7, 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타이어에 뭐 국산 타이어 이제 싼 거 끼면 되고요. 뭐 넥센 CP672 뭐 이런 거 끼면 됩니다. 뭐 사실 일상 주행하는데 아무 차이 없고, 뭐 이런 차가 이제 스포츠카도 아니니까 허세 목적으로 CP672 끼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티구안에다가 뭐 프라이머시 3 MXM4 달고 아무리 뭐 본인이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봐야 그런 건 허세가 안 되고, 차라리 벤츠 C클래스 마크에다가 CP672 끼고 다니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그랜저 매물 하나만 볼게요. 지금 이제 차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시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호구 가격 1000에서 1500만 원이고, 엔카 진단 차량 중에서 보겠습니다. 엔카 진단을 한 번 더 받은 차들이 그래도 조금 더 딜러들이 자신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열어본 게 아닌데, 야, 17만 킬로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14년 9월식 5년 됐고요. 5년에 17만 킬로. 자, 이제 명의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차는 명의 변경이 1회. 그러니까 출고돼서 지금까지 명의 변경이 없던 차고, 뭐 사고 이력은 143만 4천 원, 114만 7,950원. 사고 이력은 별건 없고요. 되게 그 자질구리한 비용까지 보험 처리를 한 거 보면 왠지 웬만한 거를 다 보험 처리했을 것 같고, 이거 외에 사고는 없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면 35만 3천 원짜리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한 거 보면 왠지 이 차주는 모든 사고를 다 보험 처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찌질한 보험 처리. 성능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본네트를 교환했어요. 본네트 교환 상관없습니다. 뼈다구만 먹지 않으면 됐고요. 본네트를 교환했으면 뼈다구를 먹었을 수 있지 않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출원 여지가 있는데, 본네트를 먹었는데 뼈다구까지 먹으려면 그래 좀 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측 팬더를 교환을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네트 교환에 양측 팬더 교환이 있다면, 적어도 한 측의 팬더 교환이 있다면 안쪽에 뼈다구 먹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본네트만 단지 교환이 있다면 이건 진짜 그냥 본네트만 교환할 만한 간단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추론이 되죠. 옆에 팬더 교환 안 한 것만 확실하다면. 팬더 교환 여부는 확인하는 게 되게 쉬워요. 옆에 그 볼트 풀린 자국만 딱 보면 되는데, 팬더 볼트 풀린 자국 확인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본네트하고요. 문짝하고. 이제 수입차들은 좀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가려져 있어갖고, 뭐 트렁크나 이런 거는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본네트만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 차들은 이제 앞에 범퍼가 짧다 보니까 앞에 살짝 박으면 본네트가 꺾여서 본네트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본네트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네트 교환만으로 전방에 뼈다구 먹은 사고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누유나 이런 거는 없고요. 국산차는 뭐 누유 있어도 겁날 게 하나도 없고, 뭐 누유 있으면 그냥 오일 넣으면서 타세요. 뭐 어차피 주말 용도니까. 옛날에 무쏘 탈 때도 보면 바닥에 이게 티스푼만큼 흐르는데 처음에 그냥 오일 넣으면서 탔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차는 그렇게 타는 거예요. 이 차는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프레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후드만 교환 있고,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기 때문에 엔카에서까지 이제 또 뻥쳤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굳이 엔카에서 진단을 추가로 받으면서 뻥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팬더 교환이 없는 거고, 단순 앞에만 살짝 박은 거예요. 그럼 뭐 그래봐야 이쪽 프론트 패널 같은 거 뭐 라지에타 뭐 이런 것 좀 먹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라지에타 뭐 이런 건 뼈다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고차 아닙니다. 괜찮은 차예요. 자, 이 차를 한번 설명을 볼게요. 저도 궁금한데, 주행거리가 17만 킬로예요. 주행거리가 되게 많고요. 1인 신조. 차량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 길은 없는데요. 저 같으면 이런 차 구입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차 고민하면 또 댓글에 무슨 17만 킬로 된 차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키로수가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영업용으로 택시로 뛴 게 아닌 다음에는 제가 1년에 6만 킬로를 떴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있을 때 1년에 6만 킬로 떴는데, 지방에서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 1년에 한 5만 킬로 뛸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뛸 수 있는데, 이런 차는 고속도로 장거리만 달렸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게 영업
영업용 택시차거나 뭐 렌트카용으로 썼다면 보험 이력 하이스토리에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 이력 하이스토리에 기록이 남는데 이 차는 영업용 차나 택시로 쓰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키로수 대비 사실은 차 상태가 꽤 짱짱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 키로수의 가격대, 저는 연식보다 키로수가 많은 차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차는 연식은 되게 적은데 키로수가 많아서 감가를 쳐맞은 차거든요. 저는 이런 차야말로 중고차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7만 킬로인 차 그래도 추천하기 조금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우린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가격을 뭐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차를 원한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차를 고를 수 있죠. 하지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를 원하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허세를 부릴 수 있으면서 그래도 은근히 상태가 괜찮을 수 있는 거, 제가 볼 땐 이거 꽤 괜찮은데 1,130만 원 주고 사서 370만 원 갖고는 뭐 필요한 정비하면서 기름값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이거 4기통 휘발유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겠지만 뭐 주말용으로 쓰는 거고, 뭐 국산차는 옵션 빠방하니까 적당한 허세용으로도 소나타보다는 훨씬 낫고, C클래스 타는 거보단 그래도 뭐 수리비나 이런 거에는 리스크 적고, 뭐 17만 킬로 떴다고 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은 키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차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보고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딱 우연히 하나 열은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살만한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이 벤츠 판매 중인 딜러를 보면요, 조금 특이합니다. 이 딜러분은 판매 완료 차량을 보면 누적 판매량이 1000대인 분이에요. 2016년도부터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누적 판매량이 1000대면 저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런 분은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현재 판매 중인 차량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분은 허위 매물하거나 뭐 이러면서 영업정지되고 이러면 손해가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뭐 키로수 조작하고 뭐 이렇게 침수차 판매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닐 겁니다. 뭐 절차적인 면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고요.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차가 좋고 나쁜 거는 또 면밀히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차는 뭐 기본적으로 연식도 있고 뭐 수입차는 항상 정비비에 대한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는데, 허세 목적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각별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가성비 좋은 훌륭한 선택이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편집하고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긴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꼭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